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와 사모펀드 운영사, 웅동재단 등 2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비밀작전처럼 진행된 압수수색에선 수사관 8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의전원 장학금을 지급한 부산대 의료원장 노환중 교수가 지난달 부산시장과 면담을 앞두고 자신이 양산부산대학교 교수가 청와대 주치의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수의 영향력 행사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가 내일 촛불 집회를 여는데 이어 경북대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실시간 검색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금속인 납성분이 기준치 3배를 초과한 수도계량기가 서울시 납품될 일부 아파트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또다시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친척 관계인 남성을 특정하고 뒤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상이 20곳이 넘고 법무부에도 통보하지 않은 그야말로 전격적이고 비밀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논평이 나왔고 야당은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친 건 오늘 오전 8시. 검찰은 4시간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확보한 자료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 2학기 동안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던 장학재단, 관학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했던 당국대 장모 교수 연구실은 물론 아직 종료가 됐다는 걸 저희가 아직 얘기는 못해요. 9시 반쯤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했던 사모펀드의 서울 운영사는 물론 해당 펀드 투자금이 들어간 경기도 구리의 업체와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 재단 이사장실까지 전국 20여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조 후보자 처남 정모 씨의 일산 자택 등 사실상 의혹이 불거진 개인과 법인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셈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등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당초 조국 후보자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소관이었습니다만 이 강제 수사와 함께 수사 주체도 특수부로 변경됐습니다. 검찰 역시 제기된 의혹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고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14건의 고소고발 사건 관할 부서를 형사 1부에서 특수 2부로 바꿨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지휘한 고영곤 특수 2부장의 이력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고 부장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로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수사를 맡았습니다. 검찰의 특수수사 착수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면죄부 수사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작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수사 핵심을 비켜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시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까지 동원한 수사가 신용 수사로 끝나면 걷잡을 수 없는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관점도 면죄부 수사론부터 고강도 수사론까지 다양한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수사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 관련해서 그동안 고소 고발된 건만 10건이 넘는데 조 후보자 측은 일관되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해왔죠. 그럼 이번에는 검찰이 확인에 나선 조 후보자 측의 혐의는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범위가 방대해진 건 조국 후보자 딸 관련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고교 시절 인턴 2주 만에 대학원생도 힘든 KCI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활용해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수사 대상 대학만 5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논문 게재 과정에 조 후보자 측 개입이 확인될 경우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1,200만 원의 장학금도 검찰이 눈여겨보는 대목입니다. 2차례 유급에도 6번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가 2017년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해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제3자에게 건넨 뇌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과 사모펀드도 수사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소송 의혹 규명 여부에 따라 당시 재단 이사였던 조 후보자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본인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향후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 소식에 당사자인 조 후보자도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오전에 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몸살 기운이 있다며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피로 누적을 이유로 출근길에 나서지 않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이 수사 보완을 이유로 압수수색 착수 직후에야 법무부에 통보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오전 한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5분 다소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조 후보자가 준비된 입장문을 읽어내려갑니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 돌입 관련 청와대와의 입장 조율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차 불거진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에 대해선 진실이 아닌 의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번 수사는 현 정권 실세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수사가 될 전망입니다. 어쩌면 정권의 명운과 연결될지도 모르는 파괴력을 가진 수사여서 검찰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오늘 하루 종일 압수수색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네, 서울과 경기, 경남, 부산 등 전국 10여 곳에서 진행된 1차 압수수색은 현재는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대부분이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검찰은 오늘 1차로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 물품 가운데 하드디스크 원본을 복제한 이미징 파일 등에 대해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즉 증거 분석과 복구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논문 부정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향후 수사 동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검찰로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 속전속결 분위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 역시 그러한 부담을 인식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공주대 김보 교수 등 해외 체류 중 인원들에게 검찰은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며 미리 통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속전속결식으로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특수부 차원의 내사가 진행돼 왔음을 뜻합니다. 검찰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끌면 끌수록 검찰에게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다음 달 추석 이전 결론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라는 입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사이 조 후보자의 출근 모습을 비교해 보면 말과 행동에서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조 후보자에 대한 첫 논란이 산호맹 문제였죠. 네. 그때 모습부터 볼까요? 네, 지난 9일이었죠. 이 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고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는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 대단히 단호하고 또 당당한 모습인데 예. 그 다음에 나온 의혹이 사모펀드 투자 문제였죠. 예, 맞습니다. 14일에 최초 보도가 나왔었고요. 조 후보자는 바로 다음 날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특히 20일에는요. 이 모든 의혹은 가짜 뉴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당당한 태도에 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긴 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딸 관련 의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딸 관련 의혹이 그런데 처음 나온 지난 20일만 하더라도 조 후보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22일에 단국대학교가 조사에 들어가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송구하다면서 처음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형세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자, 사과는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마무리는 청문회에 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 이거였습니다. 입장 발표를 하는 표정이 처음과는 뭐 사뭇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상황이 더 악화된 셈이었는데 표정이 어땠습니까? 오늘은 일단 몸살을 핑계로 출근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자, 표정도요 이전보다는 현저하게 긴장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됐는데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처음입니다. 예. 통상 검찰이 수사를 할 게 있어도 청문회 이후에 해왔기 때문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때문에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이 친족에 관련된 일로 기소 가능성이 있으면 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국회법을 봐도 관련돼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즉 청문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의혹 진술이나 서류 제출은 모조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좀 궁금하긴 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이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장 당황한 건 아무래도 청와대일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까 하는 점도 궁금한데 청와대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호 기자, 출입기자들도 청와대가 언제 보고를 받았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을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방금 앵커께서 주신 질문과 똑같은 내용을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검찰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런 대답을 내렸습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의 사전 보고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요. 다만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전에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렸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면 검찰이 민정수석 실을 통해서 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장관 후보자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역시도 방금 앵커께서 주신 질문이랑 똑같은 내용을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거꾸로 보면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질문한 기자에게 반문을 한 건데요. 그 따가운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었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청와대를 취재하는 백대호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회를 연결해서 정치권 반응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여당도 압수수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강한 톤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핵심이 빠진 거 아닌가. 조국 후보자 본인이 제일 중요할 텐데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거든요.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 예, 야당은 뭐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청문회 일정은 그래도 잡혔죠? 네, 법정 시한인 30일을 넘길 수 없다던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청문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최초 93명의 증인을 요구했다가 25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은 이 중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모친, 동생 부부와 딸 등 가족 5명을 비롯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10명은 부를 수 없다고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현행법상 청문회 닷새 전인 내일까지 의결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이제 조국 후보자 문제에 검찰이 본격 개입함으로써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방에서 매우 의미 있는 문건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조 후보자와 노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원장이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이었고 그 사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초 노환중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양산 부산대병원의 A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노 원장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조국 후보자와 노환중 원장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는데 오늘 노환중 원장 방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도 포함됐습니다. 노 원장이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었던 시절 조국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 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인력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봉화마을의 건강관리에 10년 동안 헌신했고 최근 4년간은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의 건강관리도 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지난 7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면담하기 직전에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것은 이 문서를 작성하기 한 달 전인 지난 6월이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주치의 임명 과정에서 실제로 노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 얽혀있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입시 때마다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적어서 냈는데 이를 둘러싸고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때 고등학생 참가자는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인턴으로 참가한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3이었던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인턴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후보자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며 이 회의의 좌장으로도 참석해 남한의 사형제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아버지가 발표자인 행사에 딸이 인턴으로 활동한 셈입니다. 후보자 측은 딸이 정식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인권법센터는 그해 고등학생 인턴을 뽑은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공식 인턴 제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도 대학생이 있는데 굳이 고등학생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이도 없는 것 같아요. 고3이던 2009년에 참여한 공주대 인턴과 관련해선 인턴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회의 발표자로 서게 됐다는 후보자의 설명과 달리 조 씨가 인턴 활동도 하기 전인 4월 국제회의 발표 요지록 출간 전에 조 씨의 이름이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인턴 시작 시점은 2009년 7월이 아니라 3월이라며 체험학습 확인서를 공개해 의혹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회 참가 신청을 2월에 이미 했고 학기 중에 인턴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경위나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주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활동 등도 고등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일한 경험이 아닌 지원한 경험을 경력으로 기술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대학가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에서 내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서울대 로스쿨생들도 조 후보자 사퇴를 논의하는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구, 경북 대학생까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내놓고 있어서 2030 세대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내일 저녁 촛불 집회를 예고하는 포스터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2차 촛불 집회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직접 주관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어제 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조 후보자 사퇴 요구 등에 대한 성명 작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오는 29일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데 조 후보자가 현직 교수라는 점을 의식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려대와 부산대 학생들도 내일 저녁 촛불 집회를 엽니다. 진상규명! 입학처는! 고려대학교는 1차 집회 이후 총학생회의 집회 운영을 일임했지만 진전이 없자 다시 개인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8월 23일 날 저희들이 집회를 했고요. 학교에서는 그 집회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집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는 학내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주최자의 정치색 논란 탓에 총학생회는 집회를 주관하진 않지만 추가 집회를 위한 학생들의 투표는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경북대와 대구대, 영남대 학생회에서도 딸 부정입학 등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며 촛불 집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오늘 오후 조 후보자가 사무실로 늦은 출근을 할 때쯤 조국 힘내세요라는 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검색 순위 올리기 운동에 나선 결과인데 곧이어서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말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면서 양측 간 순위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입니다. 조국 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검색어가 순위에 등장한 건 오후 2시 13분쯤입니다. 10여 분 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낼 쯤엔 14위에 오르더니 1시간여 만에 검색어 1위에 오릅니다.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검색어에 밀려 2위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이 실검 1위에 오른 건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검색어 순위를 올리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반대 진영도 결집하면서 오후 5시 20분쯤엔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가 등장한 뒤 실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 검색어 대결이 펼쳐졌던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 진영이 결집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시 입학은 다 비난 대상이냐, 면접은 시험 아닌가 등 방어 논리를 Q&A식으로 정리한 문건이 유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중금속인 납성분이 기준치 3배를 초과한 수도 계량기 2만 개가 서울시에 납품돼서 서울 일부 아파트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제품만 회수하고 올해 또다시 해당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700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납성분이 기준치를 3배 가까이 초과한 수도 계량기가 설치됐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질 분석기로 측정해보니 납성분이 2.44%였습니다. 서울시 계량기 납성분 기준 0.85%에 3배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다세대 주택에선 납성분이 2.25%로 기준치의 2.5배에 달했습니다. 납성분 초과 계량기가 설치된 주택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들 제품은 모두 서울시가 납품받아 공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해당 계량기 생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물을 해가 녹여서 다 보면은 성분이 좀 섞일 수가 있어요. 이게 중량이 틀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서울시에 납품한 계량기만 2만 개로 이 중 2,800개가 설치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불량품 납품 의혹을 받습니다. 계량기가 기준치를 훨씬 2~3배 초과되는 제품이 납품되고 있어서 계량기업계 종사자들 진짜 양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지만 해당 업체는 자사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납품하는 제품은 기준을 충족한 걸로 납품을 한 거네요. 그렇죠. 캐시 인증제도가 도입한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는 지난해 말 문제를 인식하고 업체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수 대상은 2018년 제품에 한정했습니다. 18년도 이전의 제품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왔기 때문에. 휴대용 재질 분석기입니다. 금속 제품에 갖다 대면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말처럼 2018년도 이전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들은 정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99%네요. 불량 수도 계량기입니다. 서울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정확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기기마다 약간의 이제 오차도 많아요. 서울시는 문제 계량기 교체는 마무리하지 않은 채 올해도 이들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수자원공사에 납품한 계량기 8만여 개에서도 납성분 초과 제품이 나와 교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같은 공정으로 생산된 이 계량기는 납품을 안 받든 또 개선을 하든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서울시 측은 납성분 초과 계량기를 사용해도 수돗물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뉴스에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반려동물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수제 사료나 간식을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오는가 하면은 방부제를 안 썼다더니 방부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 사료 인기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더 좋을 거라고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방부제 좀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격 좀 나가도 이제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좋아하는 거 위주로 골라요.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순위가 높은 반려견 수제 사료와 간식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분 함량이 60%가 넘는 일부 사료에서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냉동 사료에서도 세균 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부제 무첨가라는 홍보 문구도 실제와 달랐습니다. 방부제가 없다고 광고한 15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 방부제가 나와 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료가 식중독균에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지는 견주에게도 식중독균이 오염이 될 수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제가 된 제품을 통보하고 위생관리 감독과 위해미생물 관련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친척 관계인 남성을 특정하고 뒤쫓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검은 옷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건물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손에는 흉기로 보이는 물체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건물을 빠져나온 남성이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지난 24일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63살 A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인 57살 C씨가 포착된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C씨가 흉기로 부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흉기와 혈흔을 분석한 결과 CCTV에 찍힌 용의자와 일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와 용의자인 C씨는 친척 사이였습니다. C씨는 숨진 부부의 차를 훔쳐 타고 부산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탐문하고 또 유족 주변 수사를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경찰은 C씨가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비해 다른 친척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실망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실망했다, 걱정이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실망이란 말의 무게 그리고 우려되는 한미 동맹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뒤 미국은 몇 번이나 실망을 표현했을까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나온 지 7시간 만인 23일 새벽 2시 미 국무부 대변인의 첫 실망감 표시 후 미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주한 미 대사관까지 5번에 이릅니다. We're disappointed.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트럼프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And we'll see what happens with South Korea. 미 정치권에서도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깊은 우려를 표했고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실망이란 말은 기대하던 대로 안 돼 마음이 몹시 상한 것을 뜻하죠. 외교가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실망이라는 단어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끼리 교환할 수 있는 굉장히 불쾌한 그 표현이라고 할 수. 미국이 동맹국에게 쓰기 어려운 단어까지 써가며 불쾌감을 거듭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한 달 사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청와대를 찾았죠. 이들은 모두 청와대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그때마다 청와대도 부정적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선언하면서 미국은 종료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를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라 부르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한 언론에 미국이 이해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거짓말이라고까지 전했습니다. 미국 쪽이 다소 격앙된 반응과 걱정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청와대와 여당은 별 문제될 것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지소미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하게 유지된다. 통상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은 동맹 간에 쓸 수 있는 못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현재 한미동맹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를 일상어처럼 느끼다 안보 불안이 일상이 되진 않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를 계기로 보수 진영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당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안철수 전 의원 측근까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보수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이 모인 토론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표가 된 지 6개월인데 통합의 기운이 싹트지 않는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말했습니다. 자유파가 이길 방법은 결국 통합밖에 없다.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탄핵 국면에 한국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몸담았다가 탈당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보수 통합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주도는 당연히 큰 집이 해야 되고요. 큰 집에 지도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 황 대표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의 상처 극복이 선결 과제입니다. 탄핵 책임 공방은 일단은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됩니다. 토론회의 결론은 보수 빅텐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김근식 교수는 한국당 연찬회에 참석해 대선 후보를 모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양경필 지사 신선하고 희망 있어 보이는 후보군들이 이 운동장에 올라가서 통합이라는 대원 측의 공감대를 마련했지만 친박과 바른정당계의 회묵은 갈등은 계속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인데 그러나 정작 우리는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고유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 모델 APR-1400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등이 10여 년간 2,300억 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도 수출됐습니다. 2년 전 EU의 안정성 인증을 받은 데 이어 가장 엄격한 안전 확인 증명서로 알려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외 모델이 설계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전 안전 규제가 가장 엄격한 미국에서 설계 인증을 받은 만큼 향후 해외 수출에서도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전을 짓고 운영할 자격을 취득했지만 실제 원전 수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업계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국에서 위험해서 안 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놓은 원전을 어느 나라에서 그거를 원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세계 양대 안전 인증을 모두 취득한 우리 원전 기술. 탈원전의 그늘 속에서 빛을 잃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세계적인 설치 작품 레인룸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도 젖지 않는 마법 작품의 탄생은 과학의 접목으로 가능했습니다. 고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타방이 막힌 어두운 실내. 소나기처럼 강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1분에 500리터씩 엄청난 양이 내리지만 물줄기 속에 서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세찬 빛 속에 있지만 옷은 젖지 않습니다. 이 마법 같은 공간은 과학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설마 안 맞겠어 그러고 뭐 있겠지 그랬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비 안 맞고. 영화 속에서만 보던 거를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것 같고 너무 신기해. 아이디어 착안에는 단 5초. 하지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우산 없이도 비 맞지 않는 레인룸의 비밀은 8대의 3D 카메라와 센서 추적 시스템입니다. 카메라가 사람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500여 개의 밸브가 열리고 닫히며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내리는 빗줄기를 멈추게 합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점차 중재되어 가고 있는지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비와 빗소리, 인위적인 공간이지만 관람객들은 자연과 소통하고 동화되는 법을 배워갑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2019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오원석 코리아 FT 회장이 5년 연속, 토다이 코리아 김한스 형민 대표가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한성자동차와 강원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등 44개 기관이 13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 국영 CCTV가 중국인의 일제 비대 싹쓸이 관광을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 35만 원쯤 하는 비대를 서너 개씩 사가는 진풍경이 30년 전 우리 주부들의 일제 전기밥솥 쇼핑 열풍과 닮았습니다. 비대 관광은 중국인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산 비대는 엉덩이에 화상을 입기가 일쑤일 정도로 품질이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때마쳐 시진핑 주석은 화장실 개조에 실패하면 민족 부흥도 어렵다며 화장실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일제 비대를 중국에 싸게 보급하겠다고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이 화장실 외교 이후 이어진 중국과 일본의 밀착은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국익 앞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외교 격언을 실감합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한 뒤 혼돈스러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지소미아 종료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을 키울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은 이 글을 한글로 번역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 의회도 나섰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무책임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때마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라고 했고 중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이쯤 되면 지소미아 파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적이고 또 누가 동지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국익을 위한 결정이며 그점으로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똥은 주한미군 문제까지 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연일 신무기를 실험하면서 파한 대소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칠은 히틀러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지소미아 파기 그 후였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비는 내일 다른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오전까지만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쪽으로 가는 항공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잘 확인하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의 안개까지 자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2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전주는 2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